안녕하세요. 유병주입니다. 이번에는요. CJ 인적성에 대해서 오리엔테이션과 고득점 전략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이 CJ 같은 경우는 떠올리는 이미지가 뭐죠? 문화를 파는 기업? 그런 거라고 인식을 하고 있는데요. CJ 같은 경우도 인적성 영역을 지금 채용 시스템에 포함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CJ 그룹에 일단 입사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요, 이 단계를 한번 통과를 꼭 하셔야 돼요. 그리고요, 여러분들이 CJ 인적성이라고 하면 떠올리시는 이미지가 좀 쉽다라는 이미지를 갖고 있지만요. 문제가 쉬운 거지 여러분들이 그 쉬운 문제를요, 남들보다 잘 보기에는 결코 쉽지가 않아요. 그죠? 그러면은요, 그 문제는 쉽지만 남들보다 잘 보기는 어렵다는 그 CJ를요, 여러분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지 지금부터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CJ 인적성을 먼저 이야기하기 전에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은 인적성 시험의 특징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일단 들어가셔야 돼요. 그죠? 기업 입장에서 인적성 시험을 보는 이유는요, 크게 몇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요, 가장 중요한 이유는요, 효율적으로 인재를 채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두 가지 면에서 효율적이거든요. 첫 번째는요, 실제로 인적성 시험을 잘 보는 사람들이 일을 잘해요. 그거는 지금 다양한 통계 자료가 이거를 뒷받침을 해주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인적성 영역은 아마 시험에서 빠지지 않을 거예요. 앞으로 계속 그 비중은 높아져 가고 있는 추세고요. 자, 이걸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일단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인적성 시험을 잘 보는 사람들이 보통 일을 잘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요, 비용이 저렴해요. 상대적으로. 뭐냐면은 구글이나, 그죠? 애플 같은데 채용하기 위해서는요, 굉장히 많은 면접을 봐야 되거든요. 실제로 제 지인이 얼마 전에 구글 11차 면접인가 10차 면접에서 떨어졌어요. 10차 면접을 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준비를 했을까요? 거의 한 달 넘게 면접을 계속 준비를 했는데 10차 면접에서 떨어졌거든요. 최종 면접이 한 12차, 13차까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은요, 기업 입장에서는 채용하는데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요. 여러분들이 면접 올 때 오시는 분들이 누구세요? 보통 회사에 과장급, 차장급, 더 위에는 뭐예요? 상무급, 그죠? 임원들도 그 면접 안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들의 시급이 어마어마하거든요. 회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로스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고비용의 면접을 줄이기 위해서는요, 항상 뭘 한다고요? 그 인적성 시험을 많이 보고 있고요. 앞으로 아마 줄어들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렇게 비중이 높아지는 인적성 시험인데요. 여러분들은 공부를 주로 공부를 안 하고 들어가신 분들은요, 그죠? 착오를 갖고 시험장에 들어가시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봐왔던 객관식 시험하고요, 인적성 시험은요, 정말 완전 다른 시험인데요. 근데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객관식 시험을 뭐라고 생각하시냐면요, 내가 지금까지 객관식 시험 굉장히 많이 봐왔고, 충분히 했는데, 시험 보는 스킬적으로 따로 준비를 할 필요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시험을 보거든요. 근데 인적성 시험은요, 수능, 토익 있죠.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봤던 객관식 시험과는요, 완전히 다른 시험이에요. 그죠? 어디가 완전히 다르냐면요. 자, 수능하고 토익을 생각했을 때, 여러분, 수능, 토익 어때요? 일단 다 푸는 걸 전제로 뭐예요? 여러분들의 시험 푸는 계획을 세운단 말이에요. 플랜을요. 내가 이쯤에서 어디를 풀어야 되고요. 내가 어디를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뭐예요? 그 문제를 다 풀 수 있다는 전제 하에서 뭐 하는 거죠? 시간 계획을 세운단 말이에요. 근데 일반적으로 인적성 시험은요, 다 풀 수 있는 시험이 아니에요. 특히 CJ 같은 경우는요, 시간이 굉장히 부족한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어때요? 전혀 다른 느낌으로 준비를 하셔야 돼요. 무슨 문제냐면요, 여러분 객관 시험 보면은 어떤 전략을 세우냐면은 난 이걸 다 맞춰야 돼. 다 맞춰야 되는 생각 갖고 시험을 보거든요. 여러분 어때요? 토익 같은 경우도 RC 영역이 있잖아요. 거의 어때요? 다 맞추는 게 목표죠. 그죠? 여러분들이 아마 900을 목표로 했다. 그럼 어떻게 하죠? 일단은 리딩 파트 같은 경우는 거의 다 맞아야지 900을 넘길 수가 있을 거예요. 그죠? 실질적으로 그래서 토익도 그렇고요. 수능 같은 경우 어땠어요? 수능은 뭐예요? 하나 틀리면 2등급, 3개 틀리면 3등급 이렇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죠? 하나 틀릴 때마다 등급이 팍팍 떨어지는 경험을 여러분들이 딱 하신 그 세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내가 모르는 문제를 봤을 때 어떻게 해요? 전략이 그때 막 긴장을 하면서요. 이 시험 망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인적성 시험은 어떠냐면은 시간이 점수고 점수가 시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시간에 그 문제를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어느 시점에 그 문제를 포기하고 다른 문제를 푸는 것도 중요한 전략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그런 전략을 여러분들 세워서 시험을 봐보신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시험 치는 전략 자체가 달라져야 된다.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자, 일반적인 인적성 시험은 거의 이런 특징을 갖고 있어요. 하지만 CJ 같은 경우는요, 또 일반적인 인적성 시험과도 좀 차별화된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인적성 마스터 이런 것처럼요, 통합 인적성을 준비하신 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하지만 그런 분들이라고 해도요, CJ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르게 보셔야 돼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요, 일단 좀 특이한 부분이 있거든요. 첫 번째로 가장 특이한 점이 하나가 뭐냐면은 출제 영역이 하나예요. 그래서 그 주어진 시간 내에서요, 언어, 수리, 추리, 공간 지각 이런 거를 어떻게 한다고요? 한 번에 같이 보거든요. 그래서 내가 언어 문제를 풀었다. 그 다음 문제는 뭐가 나오는 거예요? 수리 문제가 나오고요. 그 다음 문제는 추리가 나오고요. 그 다음엔 상식 문제가 나오고요. 그런 식으로 로테이션 돼가지고 시험을 보기 때문에요. 어떻게 해요? 굉장히 여러분들이 문제 푸는 연습을 분명히 하시고 들어가셔야 돼요. 그리고요, 한 문제 한 문제를 봤을 때는요, 문제 난이도가 굉장히 낮아요. 그지만요, 어때요? 시간은요, 더 부족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 문제를 30초 안에 풀어야 돼요. 근데 반면에요, 좀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요, 시간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 어려운 문제를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막 시간을 3, 4분, 5분 돼서 만약에 풀었다. 그러면은요, 그 문제는요, 푼 거에 의미가 없어요. 왜? 5분이라는 시간을 썼기 때문에. 시간이 점수거든요. 특히 CJ 같은 경우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쉬운 문제를 어떻게 하면 빨리 풀 수 있을까를 고민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요, 어떤 문제를 먼저 풀지를 고민을 하셔야 돼요. 즉, 뭘 하셔야 되는 거예요? 문제를 보고요, 난이도가 높아 보이는 문제가 있으면은요, 그걸 피하고 다른 문제를 먼저 푸는 연습, 그런 걸 꼭 하셔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특징은 뭐냐면요, 또 하나의 다른 특징은 뭐냐? 출제 경향이요, 굉장히 고정화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삼성이다, HMA다, 현대다, LG다, 그럼 어때요? 매년 문제 유형을 바꾸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지금 여러분이 2018년도 상반기를 준비하고 있는데 2017년도 하반기 문제가 큰 레퍼런스가 되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하지만 CJ 같은 경우는 근 한 4년 정도 가까이 문제 유형을 한 번도 바꾸지 않고 계속 똑같이 출제를 하고 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충분하게 그 문제 유형을 대비를 할 수 있을 거고요. 다시 말하면요, CJ 같은 경우는 출제 경향이 되게 안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충분하게 준비를 하시고 시험장에 들어가실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 다시 말하면요, 여러분도 준비를 해서 들어갈 수 있지만요, 누구도요, 여러분이 경쟁자가 되는 다른 사람도요, 똑같이 공부를 하고 시험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좀 반드시 공부를 하고 시험장에 가셔야 됩니다. 만약에 문제 유형이 맨날 바뀌면 어떻게 돼요? 공부를 하신 분과 공부를 하지 않은 분과 차이가 별로 없거든요. 왜? 둘 다 처음 보는 거니까. 근데 하지만 어때요? CJ 같은 경우는 지금 문제 유형이 안 바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유형을 충분하게 익히지 못하고 시험장에 들어가면은요, 분명히 마이너스가 생길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좀 열심히 준비해야 되는 시험이다. 그런 얘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 지금부터는요, 실제 CJ에서 어떤 식의 적성 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 되는지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요, 언제나 기본적인 능력인데요, 언어입니다. 언어는요, 전체 95문제에서 한 25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그리고요, 어휘 문제랑요, 독해 문제로 쪼갤 수가 있는데요, 거의 한 반반 정도 출제가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어휘는요, 굉장히 쉬운 문제가 출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A하고 B가 있고요, C랑 D랑 있는데요. A하고 B하고 위어가 출제가 되면은 C 한 다음에 D 블랭크 한다, 이렇게 출제가 되는 거예요. A하고 B의 관계가 위어니까 C랑 유사한 의미를 가지는 단어를 선택하는 문제,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는데요. 실제 교재를 보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보면은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리고요, 못 푸는 문제가 있으면요, 어때요? 여러분들이 1분, 2분을 그 문제를 계속 봐도요, 그 문제를 못 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어휘 문제 같은 경우는요, 진짜 10초 안에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왜? 분명히 예를 들어서 자료 해석이라든가 언어 추리 같은 경우는요, 문제를 한 문제 한 문제 푸는데 꽤 많은 시간이 걸리거든요. 근데 그 문제는 무조건 풀어주셔야 되기 때문에 이런 데서 시간을 벌어가지고 뒤에다가 시간을 넘기셔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좀 많은 문제를 풀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마 특별하게 여러분들이 어휘 문제를 풀기 위해서 공부를 하실 필요는 없을 거예요. 하지만 뭘 하셔야 돼요? 이게 95문제 안에서 섞여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문제를 풀지 모의고사를 통해서 전략은 분명하게 수립을 하셔야 되고요.
독해 같은 경우는요. 자, CJ 독해는요. 전체 그 인적성 시험 독해 문제 중에서 지문이 가장 짧아요. 왜? 시간이 부족하니까. 그죠? 그래서 보통 많이 나와야 한 2문단 정도밖에 그 독해의 지문의 길이가 2문단 정도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문제를 읽는데 그 정도 이렇게 많은 시간이 걸리진 않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닥 난이도가 높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글을 보면서 어떤 식으로 문제를 읽어야 되는지만 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죠? 보통 문제는요, 뭐가 나오는 거예요? 독해 지문은요? 문학은 절대 안 나와요. 문학은 나온 거 본 적이 없고요. 대부분 다 비문학 지문이 출제가 될 거예요. 그죠? 비문학 주제에서 특히 대부분의 문제가 뭐예요? 주제를 찾는 문제나 아니면 뭐예요? 그 내용과 일치하는 문제를 찾는 거, 이런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은 이 독해 부분은 공부를 하셨어요. 중고등학교 때 계속 공부를 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독해를요, 모의고사를 통해서 준비를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굳이 그 교재에 추가된 내용 말고요, 다른 부분에서 독해를 준비한다는 거는요, 의미가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실제로 모의고사를 봤을 때도요, 독해 부분이나 어휘 부분은요, 변별력이 높지는 않아요. 그죠?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잘 보는 영역이고요. 참고할 게 있다면요, 잘 보시면요. 자, 어휘 문제는 어떻다고요? 굉장히 쉬운 영역이에요. 독해는 좀 시간이 걸리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시간이 마지막에 우리는 몇 분이라고요? 55분인데요. 50분 정도 남았어요. 그럼 여러분들은요, 50분 돼서 5분 동안 할 일이 뭘까요? 한번 그거는 고민을 해보셔야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나머지 5분 동안 할 일은 뭐냐면은 이 영역 전체에서요, 쉬운 영역이 있어요. 10초 안에 풀 수 있는 영역들이 있거든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마지막에 5분 동안에 마지막에 어떻게 끝까지 다 보셔야 돼요. 거기에 속한 게 뭐예요? 어휘거든요. 그래서 CJ에서 시간 관리를 50분까지 정상적으로 풀다가 마지막 5분이 됐다. 어떻게 한다? 그러면요, 어휘, 그리고 수 문자 추리, 그리고 상식 같은 경우 있잖아요. 요거는 알면 바로 풀고 모르면 그냥 틀리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영역을 중심으로 어떻게 한다? 마지막에 빨리 이제 뒤에를 보면서 다 이제 풀 수 있는 걸 찾아서 푸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휘 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 접근해 주시는 게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음으로 수리 영역인데요. 수리 같은 경우에는요, 자료 해석이랑 응용 계산이 출제가 되고 있어요. 보통 이것도 마찬가지로 거의 반반 정도가 출제가 되고 있고요. 먼저 응용 계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응용 계산은요, 거의 연립방정식 문제가 거의 한 80% 정도 차지하고요. 나머지 20%가 확률 통계 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CJ를 준비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쪽 응용 계산이 부담이 되시는 분명히 꽤 많을 거거든요. 왜? CJ 같은 경우는 문과 여성분들이 좀 많이 지원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수포자가 좀 많다는 거예요. 근데 다행인 게 여러분만 수포자가 아니고요. 좀 많은 분들이 수포자분들이 옆에 항상 같이 시험을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긴장을 하지 마시고요. 그 수포자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제가 수학을 정말 못해요. 수학 못하니까 수학 따로 준비를 해야 될까요? 이런 질문을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잘 생각을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인적성을 준비하는 시간이 얼마 정도 돼요? 뭐 길어야 한 달이에요. 그죠? 그 이상 준비하시는 분이 가끔 있긴 한데요.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요, 보통 한 달 정도 준비를 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하지만 잘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수학 못하시는 분들이 한 달 동안 공부해가지고 수학 실력을 막 남들보다 잘하게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어렵거든요.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요, 수학 못하시는 분이라면요, 오히려 딴 거는 다 포기하시고요. 어디에 집중을 하시는 게 나을까요? 연립방정식에만 집중을 하세요. 다른 거 보지 마시고요. 연립방정식 부분만 여러분 열심히 보시고요. 추가적으로 확률 통계만 보셔도요, 그 수학을 원래 잘하시는 분들보다 잘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분들하고 격차를요, 최대한 좁힐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정리를 해보면 뭐라고요? 수학을 못하시는 분이면 오히려 넓히지 마시고요, 좁히세요. 그죠? 보통 인적성 교재들이 연립방정식하고 확률 통계 쪽의 문제만 많이 좀 싫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히려 인적성을 위한 수학은요, 인적성 교재에서 찾는 게 더 빠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정석을 보내, 개념 원리를 보내,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요. 오히려 인적성 교재에 나와 있는 그 문제를 좀 많이 풀어주시는 거를 좀 강력하게 추천을 드리고요. 다음 자료 해석인데요. 자료 해석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이 한 번도 공부를 해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공부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죠? 학습 곡선이라는 게 있는데 0에서 80 만드는 까지는 쉬워요. 근데 80에서 100 만드는 게 뭐예요? 이게 인고의 과정이죠. 이제 엉덩이를 붙여가지고 중내산해 하면서 여기까지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까지는 누구나 쉽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자료 해석은요,
한 1주만 있어도 여러분들의 실력이요, 확 증가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면은 계산을 빨리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문제를 빨리 볼 수 있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이 부분은 그 인적성 강의를 조금 들어주시는 게 좀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이걸 자료 해석을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곳이 없어요. 생각보다 많지가 않고요. 거의 인적성 영역이나 좀 뭐 NCS나 뭐 이쪽에서 이 자료 해석을 좀 학문적으로 접근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빨리 풀 것인가를 좀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료 해석 부분 같은 경우는 조금 공부를 그죠? 남들 손에 빌려서 하는 게 좀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혼자 공부하시는 분들이라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쪽을. 그죠? 조금 더 어떻게 하면 문제를 빨리 풀 수 있을까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아마 강의를 듣는 분이라면요, 강의를 통해서 실력 향상시키면은 쉽게 좀 이 부분을 좀 빨리 풀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료 해석을 공부를 할 때는요, 그냥 자료를 보려고 하지 마시고요. 자료 해석에서 시간이 로스가 발생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 자료에서 보기를요, 계속 반복해서 보시는 분이 있거든요. 한 번 보고, 보기 1번 보고 또 보고, 2번 보고 또 보고. 근데 그거를 보기 2번을 읽고 거기 있는 게 어디 있는지 막 그 다음부터 자료를 찾으시는 분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요, 무조건 시간 로스가 발생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자료 해석을 빨리 풀기 위해서는요, 그 자료가 어떤 식의 구조를 갖고 있는지 그 자료의 구조를요, 여러분 머릿속에 익힌 다음에요, 만약에요, 자료가 막 이렇게 제공이 돼 있고요, 문제가 1번 이렇게 있고 2번이 있다. 그러면은요, 여러분은요, 어떻게 해야 된다? 이 구조를 이걸 한번 보자마자, 머릿속에서 어떻게 판단하냐면요, 이 자료 중에서 내가 원하는 자료가 어디 있는지 명확하게 거기로 바로 가셔야 돼요. 이 자료를 구조화를 맞춰가지고. 그죠? 그러니까 여기 이 문제를 보고, 이게 어딨지 하면서 이거를 쭉 보시는 분이 있거든요. 이렇게 만약에 공부를 하시면은요, 전혀 발전이 없어요. 그래서 공부하는 순서는 뭐냐면은요, 그 지문을 읽고요, 이 지문이 어떤 구조를 갖고 있는지 파악을 하신 다음에, 그러니까 1번 보기를 보면서 어떻게 돼요? 어디 있는지를 바로 찾아가야 돼요. 이걸 두리번 한다가 일로 간다? 그러면은요, 빠른 시간 내에 절대 자료 해석을 풀 수가 없어요. 이것만 연습을 충분히 하셔도 진짜 자료 해석은 좀 빨라질 거고요. 뭐 기타 계산을 빨리 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준비를 하셔서 만약에 들어가시면은요, 효과를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은요, 추리 능력인데요. 추리 같은 경우에는요, 뭐 수 문자 추리랑 언어 추리로 구분이 돼요. 그래서 거의 이 문제가 나오고 있고요. 자, 수 문자 추리 같은 경우는 뭐라고요? 뭐 1, 2, 3, 4, 5 있고 다음에 올 숫자 6, 이거 찾는 거. 뭐 그런 문제가 나오는데요. 자, 수 문자 추리 같은 경우는요,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이게 무슨 수열하고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오히려 수열 쪽을 너무 잘하시는 분들은요, 수 문자 추리를요, 좀 시간 관리를 못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요, 정말요, 10초 안에 문제를 풀거나 10초 안에 포기를 해가지고요, 시간 관리를 잘해야 되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전략은요, 수 문자 추리 같은 경우는 많이 맞추는 게 목표가 아니라 쉬운 문제를 빨리 찾고 넘어가는 게 목표라고 생각을 하시고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자, 수 문자 추리는 특징이요, 쉬운 문제는요, 굉장히 빨리 풀 수 있고요, 어려운 문제 같은 경우는 심지어는 뭐 1시간을 준다고 해도 여러분 못 풀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 문자 추리 같은 경우는 어려운 문제를 좀 피하고 쉬운 문제를 찾는 거를 연습을 좀 많이 하시는 게 어떻게 한다? 고득점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언어 추리인데요. 인적성에서 양대 산맥, 양대 꽃이라고 하면은 저는 주저하지 않고 이 자료 해석과 언어 추리를 들 건데요. 자, 두 개 똑같은 성질이 있어요. 여러분요, 얘도 공부해 본 적 없고요, 언어 추리도 공부해 본 적 없어요. 그죠? 하지만 이게 어때요? 문제가 특정하게 나오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거기만 공부를 충분히 하셔도요, 여러분은요, 꽤 고득점이 가능할 거예요. 왜? 푸는 패턴이 정해져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푸는 패턴이 정해지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해도요,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좀 정형화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료 해석과 언어 추리 같은 경우는 문제 푸는 연습을 좀 많이 하셔야 되고요. 기본적으로 얘는요, 그 CJ의 평균 시간이 30초 안에는 풀기 어려워요. 그래서 보통 한 1분, 2분 정도를 들여서 문제를 풀 거거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그래도 1, 2분이라는 짧은 시간에 푸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언어 추리 같은 경우에는요, 그 교재를 보고요, 문제를 봤을 때 좀 보면은 크게 명제 파트랑요, 그리고 논리 게임 파트로 나눌 수가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명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살짝 공부했던 부분이기는 한데요. 그 부분은 되게 쉬워요. 근데 많이 출제되진 않지만요. 굉장히 쉽기 때문에요. 그 부분은 여러분이 빨리 푸는 연습을 해 주셔야 되고요. 뒤에 논리 판단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조금, 논리 게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조금 머리를 쓰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그 부분을 빨리 풀 수 있는지 여러분들이 남은 기간 동안 그죠? 학습해야 될 과제입니다. 언어 추리랑 자료에서. 그래서 이쪽 부분 연습을요. 충분히 하셔서 들어가는 것을요. 추천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은요. 공간 지각 능력의 블록 결합입니다. 어떻게 보면은요. 이 블록 결합은 그 입체 도형에 자신 없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굉장히 많아요. 그죠? 그분들한테는요. 정말 다행인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지금 4년 동안 문제 유형을요. 한 번도 안 바꿨어요. 어떤 게 나오고 있어요? 3D 테트리스 블록 2개를 합친 다음에 다음 중 2개의 도형으로 만들 수 없는 도형은 무엇인가? 이 한 가지 유형이 지금 4년째 출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간 지각에 자신 없는 분들도요. 이 문제를 충분히 연습하고 들어가면은요. 남들보다 비교 우위에 쓸 수는 없지만요. 남들하고 비슷하게 풀 수는 있어요. 거의 뭐 팁이라고 한다고 하면은요. 도형이 2개가 있으면은요. 둘 중에서요. 좀 긴 도형과 좀 복잡한 도형이 있을 거예요. 상대적으로. 그러면은요. 그 도형을 중심으로요. 완성된 도형에서 찾아서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죠? 이 방법을 이용하면요. 그나마 여러분들은 조금 시간을 줄일 수가 있고요. 최근에 출제 경향이 옛날에는 좀 단순한 도형이 좀 많이 출제가 됐는데 요즘에 좀 복잡한 도형도 출제가 되고 있어요. 좀 다시 말씀드리면요. 아까 여기서도 좀 우리가 시간을 벌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뭐냐면은 앞부분에 좀 쉽게 출제가 되다가 문제 난이도가요. 이렇게 높아지는 경향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요. 내가 못 풀겠다 싶으면요. 아마 그 뒷부분은요. 거의 못 푸는 문제가 좀 많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앞부분에 쉬운 문제를 좀 많이 공략을 하시고요. 뒷부분에 어려운 문제가 나오면은요. 좀 시간 관리 차원에서 다른 거 먼저 풀어주시는 게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면은 여러분들은요. 이 문제 중에서요. 뭘 먼저 푸는 거예요? 쉬운 문제를 먼저 푸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어려운 문제를요. 일부러 여러분이 푸는 연습하지 마시고요. 어떻게 하면은요. 내가 쉬운 문제를 찾아서 풀 수 있을까를 먼저 생각을 하시고 어떻게 돼요? 문제 푸는 걸 좀 시작해 주세요. 예. 마지막으로 인문학적 소양인데요. 인문학적 소양 같은 경우는 이게 한 2, 3년 전쯤에 그게 추가가 됐었거든요. 그때만 해도 전체 정부에서 그 대기업 입사를 할 때 역사를 봐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역사 위주로 출제를 되는 것처럼 페이크를 했지만요. 실제 그 2, 3년 동안 문제를 봤을 때 역사 문제가 어려워가지고 여러분이 못 푼 적은 거의 없어요. 그죠? 인문학적 소양의 특징은 뭐냐면은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얘는요. CJ 관련 상식이 제일 메인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이거 몇 문제 출제 안 되거든요. 한 15문제인데요. 잘 보시면요. 이 문제 역사 따로 뭐 따로 하면은요. 여러분들이 지금 와가지고 이거를 공부한다? 그러면은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이 평소에 그죠? 사회 전반적이라 사회 문화 전반적에 얼마나 관심을 갖고 살았느냐. 그걸 측정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를 한 달 만에 공부한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다만 여러분들이 한 달이 아니라 하루만 해도 공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다행히. 그게 뭐예요? CJ 관련 상식이거든요. 그죠? 여러분들이 당연히 CJ 관련 상식은요. CJ에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3번 준비하셔야 돼요. 첫 번째 언제 준비하셔야 되는 거예요? 제일 처음에 자기소개서 쓸 때부터 그걸 충분히 고려를 하고 써야 되고요. 두 번째요. 여러분들이 인적성 시험을 갈 때도 준비를 해야 되고요. 마지막으로요. 면접을 갈 때도 정말 너무나 열심히 준비를 하시고 가셔야 돼요. 최근에 저희 회사에서 저도 제가 다니는 회사에서 경력사원을 뽑을 때 질문이 뭐였냐면요. 우리 회사의 비전이 뭔지 설명을 하고 여러분의 관점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의 그 삶과 한번 비교를 해서 그럼 설명을 해달래요. 자기가 그거에 맞는 사람인지. 그죠? 이런 문제가 면접에서 띵 물어봤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요, 일단요, 그 회사의 비전을 모르면은요, 거기서 어떻게 뭐라고 대답을 할 거예요. 근데 그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사람이 최소한의, 그죠? 우리 회사에 들어오려면은 우리 회사는 공부를 했을 거고, 이 정도는 충분히 공부를 했겠다는 전제하에서 막 질문을 하거든요. 어때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 당연히 뭔가 시험에 자기소개서를 쓰고 인성검사, 적성검사를 보고요. 또 면접을 보기 위해서는요. 그 회사 정보에 대해서는요. 충분하게 숙지를 하시고 가셔야 돼요. 특히 CJ 같은 경우는. 왜요? CJ 관련 상식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그죠? 지금요. 삼성 같은 경우에서 상식이 빠졌어요. 그죠?
HMAT 같은 경우 현대도 상식을 보지 않아요. 근데 CJ는 아직요, 그 상식을 빼겠다는 얘기를 안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CJ 관련 문제를 준비하셔야 되고요. 교재 앞부분에 보면은요, 뭐 CJ는 특히 어떤 회사예요? 드라마를 많이 만들고 영화를 많이 만들고 그죠? 그런 특징이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요. 그 역사를요, CJ의 드라마, CJ의 영화랑 연결을 해가지고 좀 준비를 따로 하셔야 돼요. 교재 앞부분에 보면은요, 그 부분이 나와 있거든요. 그죠? 근데 그거 갖고 약간 부족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뭐 따로 준비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죠? 우리 녹색창에 막 쳐보면은요, 나오잖아요, 열심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좀 준비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쪽 부분은요, 여러분 스스로 공부를 좀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요, CJ 같은 경우는 또 봉사활동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사회공헌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부분도 여러분들이 공부를 따로 하셔야 됩니다. 그죠? 됐고요. 예. 여러분들이 이 정도만 준비하신다면은요, 좀 어떻게, 그죠?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하면은 고득점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방향은 충분히 설정을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죠? 자,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공부하는 방향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죠? 왜? 잘못된 방향으로 공부를 해버리면은요, 시간 낭비가 되게 커지고요. 열심히 한 거에 비해서 얻을 수 있는 게 별로 없거든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 제가 말씀드린 걸 참고를 해가지고요, 남은 기간 동안 공부 방법을 잘 설정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CJ요. 뭐, 이건 인성이죠. CJAT라고 하는데요. 뭐, 이거는 척도 표시형 있고요. 상황 판단 척도형이 있는데요. 솔직히 이거는 뭐 강의를 할 성질의 문제는 아니고, 여러분들이 뭐 하는 거예요? 뒤에 교재를 한번 보면서, 아,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고요. 아,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할까라고, 네, 준비를 하시고 가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요. 문항수가 굉장히 많아가지고, 여러분들이 거기서 깊이 있는 생각을 하면서 문제를, 그죠? 마킹을 하기에는요, 시간이 좀 많이 부족하거든요. 그리고 이거는요, 무조건 시간 내에 전부 다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빨리빨리, 그죠? 고민하지 않고, 고민을 하지 않되, 그죠? 잘못된 거를 마킹하지 않도록 미리 약간 준비를 하시고, 그죠? 시험장에 가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다시 CJ 공부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요, 무조건 끝까지 명심을 하셔야 돼요. 시간이 점수예요. 자, 한 문제를 뭐 2, 3분 안에 풀었다. 그건 별로 잘 본 게 아니에요. 한 문제는 주어진 시간 내에 빨리 풀던가 어떻게 하라고요? 빨리 포기하고 넘어가고 다른 문제를 풀던가 양당 간의 결정을 내주셔야 되고요. 자, CJ 같은 경우는 어떻다고요? 유형이 고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고정된 유형에 대해서는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 유형을 완벽하게 숙지를 하고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문제 해결하는 전략이죠. 이거랑 뭐가 되는 거예요? 1번하고 3번이 연결되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그죠? 어려운 문제가 나왔을 때는 피할 거고, 어떤 문제 수준까지는 내가 풀 거다라고 전략을 세워야 되고요. 분명히 그 모의고사에서 푸는 부분이, 그죠? 약간 실제 시험 난이도랑은 다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시나리오를요, 한번 짜야 돼요. 내가 생각했을 때보다 시험이 어렵게 나온 경우, 뭐 내가 예상하는 거랑 똑같이 나왔을 경우, 뭐 쉬웠을 경우에 나의 전략은 무엇인지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고 시험장에 들어가 주시기 바라고요. 자, 시험장에서 대부분요, 앞부분이 쉽게 나왔으면 뒷부분도 쉽게 나와요. 왜? 거의 그 출제하는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거의 동일한, 그죠? 난이도로 문제를 출제를 하기 때문에 앞부분이 쉬우면은요, 그거에 대응하는 전략을 세워서 뒷부분을 해야 되고, 앞부분이 어려우면은요, 그거에 대응하는 전략을 따라서 뒷부분의 문제를 풀어주셔야 됩니다. 됐고요. 정말 중요한 거죠. CJ 같은 경우는요, 인적성 시험 자체가 특이한데, CJ는요, 그 인적성 시험 자체 내에서도요, 또 특이한 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무조건 뭐예요? 시간 정확하게 재고요, 문제를 푸는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하시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죠? 그게 어떻게 보면은 가장 중요하고요. 그죠? 여러분들은 공부를 하시되, 그죠? 공부 열심히 하면 뭐예요? 그죠? 그거를 만약에 전략 없이 그냥 풀면은 시간 관리 못해서 다 날아갈 텐데, 그죠? 항상 그래서 모의고사를 통해서 시간 관리하는 연습을요, 마지막까지 게을리하지 마시고요, 시험장에 들어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는요, 강의가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좀 강의를 좀 접근을 해야 되는지 참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강의는요, 첫 번째는요, 문제 유형을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 드릴 거예요. 뭐 교재가 약간 모의고사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어가지고요, 좀 연습 문제가 좀 많이 좀 부족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한테 보충 문제를 좀 많이 제공을 해서 보충 문제까지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 드릴 거예요. 만약에 보충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은요, 충분하게요, 문제 유형을요, 아마 익힐 수가 있을 거고요.
그 문제 유형만 익히시면은 제 생각엔 남들보다 분명하게 비교 우위에 있을 거라고 진짜 확신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를 믿고요. 좀 강의를요. 좀 꾸준하게, 그죠? 매일 규칙적으로 좀 봐주시기 바라고요. 아마 인적성 지금 보시려면은 분명히 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으신 분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죠? 근데 강의가 이렇게 아주 길지는 않거든요. 한 2, 3일 정도만 열심히 딱 하면은요, 분명히 들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짧은 시간 동안 좀 임팩트 있게 해서 좀 빨리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자, 제가 강의를 통해서 문제 유형하고 플러스로요, 시간을 어떻게 하면 단축하는지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시간 단축하는 걸 통해서요, 얼마나 여러분들이 좀 발전을 했는지 한번 체크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거에 따라서요, 여러분 전략을 세워야 되니까요. 꼭 모의고사 하는요, 어떻게 한다? 마지막 한 개는 좀 놔두세요. 전날에 한번 풀어봐야 되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모의고사를 통해서요, 그 스킬들을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CJ 같은 경우는요, 다른 회사에 비해서 모의고사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모의고사 1, 2회는요, 좀 최대한 자세하게 많이 풀어드리려고 노력을 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시고, 제가 어떤 식으로 문제에 접근하는지 한번 비교를 하고, 여러분들의 푸는 방법을 좀 수정을 빨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모의고사 한 4회 모의고사를 통해서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푸는 스킬이 달라졌다는 것을요, 느낄 수가 있을 거예요. 강의는요, 뭐 이런 식으로 쭉 준비가 될 거고요. 아마 CJ 전체에 대해서 한번 쭉 다룰 테니까요. 여러분들이 잘 따라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인적성이란 기회가 요즘에는 그렇게 많이 흔하게 오는 기회가 아닙니다. 그리고 흔하게 오는 기회가 아닌데 여러분들이 안일하게 준비를 해서 그걸 놓치면은요, 나중에 분명히 큰 후회를 할 거예요. 그래서 항상 준비된 사만이 기회를 잡을 수가 있거든요. 그죠? 여러분들이 좀 준비를 철저하게 하셔가지고요. 그죠? 귀한 기회를 놓치지 않고 꼭 합격하셔가지고 좋은, 내년부터는 좀 여러분들이 사회에서, 그죠? 열심히 그런 사회인으로서, 그죠? 직장인으로서 좀 생활을 했으면은 하는 바람입니다. 예. 그럼 이것으로요, 일단 오리엔테이션을 마치도록 하고요. 본 강의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